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목의 원장의 넷장으로 섭시다 신바람 강의 제 9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화를 시키면 공부가 즐겁고 인생이 즐겁다. 이제 그런 타이틀에 이어서 이런 학습에 있어서 그 다음 단계, 통합관계, 성찰, 감각이 중요하다고 지난 강의에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생각의 과정에 있어서 통합도 해야 되고, 이제 비교 분석해야 되고, 기획을 해야 되고, 성찰을 해야 되고, 생각을 또 해보고, 다시 생각하고, 반복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그때마다 조금씩 생각함에 따라서 그게 조금씩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제 그런 것을, 그러니까 뇌라는 것은 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나 계기나, 그리고 그 몸이 이제 엄청 이제 쇼크를 받은 경우, 그런 경우 또는 이제 굉장히 인생에 우여곡절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정신이 강하고 돌파력도 강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본받을 만한 이제 인간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통합, 성찰. 그러니까 통합하는 데가 일반적으로 뇌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머리 앞쪽에는 전두 통합 시스템이 있고, 뒤쪽에는 이제 시력에 대한 거지만은 동시에 경험적인 통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뒤쪽에 또 있는 거예요. 축두엽에는 이제 그러니까 양쪽에 축두엽, 거기에서는 이제 청각이랄지 무슨 이제 언어랄지 그런 감각적인 그런 것에 이제 통합 경험을 이제 관장하는 이제 부위가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축두엽에도 통합 피질이 있고, 또 앞쪽에는 이제 운동 통합 센터가 있고, 뒤쪽에는 감각 통합 센터가 있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통합한다고. 통합하는 장소는 어디냐? 그러면 이제 이 대뇌 피질의 거의 대부분에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후두엽에도 있고, 축두엽에도 있고, 전두엽에도 있고, 그래서 연결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를 하든지 무슨 새로운 것을 아이디어를 뭐 한다든지 사실은 뭐 감각에 대한 것이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뇌 전체의 소통과 연결 부위로서 학습한 것을 서로 이제 소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뇌 전체에 다 관여를 합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편리하고, 그래서 성찰이라는 것은 이제 성찰을 할 때도 생각만 해서 성찰을 하는 것보다도 이제 낙서를 해가면서 글로 쓰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성찰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면은 성찰을 머릿속만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게 입력이 잘 안 돼요. 네. 성찰이 잘 안 되고 반성이 잘 안 돼요. 근데 일기를 쓴다든가, 일기는 자기와 자기의 대화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록을 남기면서 촉각이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이제 노트를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머리에 잘 들어박힌다고 이제. 그런 거랄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이제 후두 옆에 머리 뒤쪽에 있는 후두 피질에서 정보가 다 통합이 되고 그러면 거기서 또 재조합을 한다고요. 재조합이란 것은 눈에서 오는 청각이랄지 시각이랄지 귀에서 오는 이제 청각이랄지 또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내부 동기에 의해서 나오는 무슨 일이랄지 감정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안 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의 정보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보가 어디에서 통합이 되고 무엇을 한다는 말이죠. 누구의 대상을 해서 우리가 경험을 우리가 통합을 하느냐. 그런 걸 재통합을 해서 결국은 앞쪽에 있는 운동신경센터에 연결이 된다. 신호가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요. 거기에서 이제 근육을 움직이고 액션을 취하고 웃는 것 자체도 얼굴에 이제 웃는다고 하면은 그 표현 그 자체가 근육이 다 웃도록 하는 안면에 근육이 움직이니까 웃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웃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다 정해진 과학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스마일 웃으면은 여기에 관여되는 근육이 한 수십 가지가 이제 서로 합동작전을 해서 웃음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통합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걸 이야기를 한 거고 전반적인 집중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오른쪽 뇌가 많이 관여하고 오른쪽에는 이제 감각적인 것도 있지만은 집중력도 이제 전반적인 집중은 이제 여기서 해당하고 또는 기하학적인 거랄지 여성의 이제 우측 두뇌가 많이 발전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감성이랄지 그런 거. 그 구체적인 집중력은 역시 자반구라는 것은 왼쪽에 있는 대뇌 피질이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담당을 하는데 이제 사고력이랄지 이제 수학이랄지 그런 이제 과학적인 마인드에서는 좌두뇌가 그리고 계산도 잘하고 특히 좌반구에 전두엽에 있는 건 계산 능력이 굉장히 좋은 능력을 발휘하는 데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또 지난 강의도 이야기했지만 뇌 중에서는 반응을 빨리 하는 데가 있고 이 감각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오감을 느끼는 접수하는 그런 신호를 포착하는 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감각적인 것이 빠른 데에 유용하냐면은 옛날에 우리 인류가 수만 년 동안에 수렵 시대를 살아가면서 맹수하고 결투를 해가지고 이겨낸 생존자들이 우리 지구에 있는 인간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존 능력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빨리빨리 배운다든가 순발력이 좋다든가 순발력은 이게 빨리 행동하고 반사적일 수도 있고 동물적일 수도 있고 감각적이라는 것은 동물적이라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인간적이라는 것은 대뇌 피질이 많이 발전되고 인간다운 됨됨이랄지 인격이랄지 인성이랄지 또는 사고력이랄지 또는 분석 능력이랄지 판단 능력이랄지 그런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뇌는 이제 융합적인 통합적인 뇌라고 해서 앞부분에 있는 이제 전두엽 부분이죠.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리게 작용하는 뇌, 융합센터 또는 통합센터, 그런 데는 이제 사고하고 성찰을 한다든가 탐색을 한다든가 그런 것에 이 앞쪽에, 특히 좌측에 있는 앞부분 뇌, 거기에서 많이 이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역시 만물의 영장은 사고력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늦게 발전했고, 제일 연결을 특이하게 연결을 잘 찾는 그 자체가 학습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지난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있었던 조그마한 자기의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그 경험이 있는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 비슷한 경험이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엮어진단 말이죠. 연결이 돼가지고 빨리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그쪽에 받아들이는 그런 지점에 뿐만 아니라 그게 비슷한 과거의 경험이 연결되고 그것에 또 연결이 되고 연결된 뉴런, 신경세포가 그 옆에 동네에 또 연결된 것이 또 연결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한테 연락을 하면은 거기 그 사람이 또 연락하고 또 연락하면은 뭐 몇 사람, 뭐 확실히 내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한 4사람, 5사람, 6사람의 이게 그 연결점을 통하면 세계 어느 인류나 다 통화가 가능하다. 그 연결이 잘 되어 있단 말이죠. 내 세포는 말이죠. 내 신경세포는. 그래서 그 통합적인 그런 연결점을 찾는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을 이해함으로써 변화를 시킬 수 있게 우리가 어떤 노하우, 방법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기술적인 발전이랄지 방법적인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연결된 점을 서로 융합을 하고 해서 변화가 잘 되고 변화가 빨리 되고, 그러면 우수한 민족이 되는 거죠. 우수한 개인이 되는 거고. 그렇게 빨리빨리, 그러니까 순발력은 빨리 하는 네 부분이 있고, 느리게 하지만 신중하고 더 과학적이고 또 연결을 찾고 창의적인 것은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뇌가 반사적으로 빨리빨리 감각적으로 한다는 것이 뭐 저기도 우월하다고는 절대 할 수, 오히려 그 반대라고. 느릿느릿 결정하고 신중하게 하고 상대방의 예의를 지켜가면서 그런 사람이 신경세포가 더 발전됐지, 그 순발력, 뭐 빨리빨리 행동적으로 빨리 이게 반사적으로 빨리 하는 것은 빨리 한다고. 그 두뇌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두뇌가 좋고 나쁘고 스마트하고 순발력이 강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하는 배려의식도 느린 뇌가 하지 빠른 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생각에는 깊게 하고 느리게 뇌를 작동시키는, 그러면 시간을 줘야 돼요. 시간도 안 주면, 생각하는 시간도 안 주면서 이거 머리가 늦게 반응한다 어쩐다고 이게 왈가왈부 판단하고 이게 우열을 가른다는 것은 참고 무지한 일이라고. 그리고 연결을 잘 하는 것, 그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변화를 어떻게 쉽게 일어나게 하는 기술과 방법을 연구하는 건데, 사고라고 하면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사고, 그러면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사고를 생각을 하잖아. 정신적인 거. 우리가 이제 이게 생각은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또 동시에 그 사고, 정신적인 사고 그 자체를 우리는
뇌과학자는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물체로 보고 있다고.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강의를 했지만은 기억 자체는 시납시스라는 물질, 그러니까 거기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작동을 하고 기능을 발휘해서 그 시납스가 발전하기도 하고 분실되기도 하고 발전하지만 퇴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고라는 것은 그냥 물질이다, 이미지다. 이미지가 제일 우리의 시각이 발전됐기 때문에 벌써 뭐 사과 그러면 벌써 머릿속에 사과가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실물적으로 사과를 보면 사과라고 이제 느끼지만은 머릿속에 새겨진 이미지로서 사과가 또 있다고. 실질적으로 사과가 있고, 그거의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사과는 뭐 색깔이 빨갛고 뭐 동그랗고 뭐 어쩌고 저쩌고 사과같이 생겼다는 것이 머릿속에 기억이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기억 자체로서 우리 사과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지를 보는 거죠. 우리가 실제 사과를 보는 것도 있지만은 머릿속에 새겨 있는 사과를 보는 것도 보는 거지. 이미지를. 그래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부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해서, 또 경험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감정이라는 것이 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모든 이제 일상생활에는 감정이 항상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미지나 생각은 있는데 감정이 없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감정이 있어야지 그게 맛있고 보기 좋고 뭐는 의미가 형상화돼 가지고 심볼, 그러니까 그 형상화되는 그런 이미지를 형상할 수 있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래서 인생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미가 뭐냐, 자기가 무슨 의미를 인생에 있어서 잘 발전시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산다. 그래도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미지라는 것을 감정이 있어야지 더 잘 의미가 덧붙여서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사고라는 것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언어가 있다고. 슬프다 쓴다고 말이야. 슬프다. 감정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언어라는 것이 뭐 목소리를 통해서 언어가 나오기도 하고, 이미지의 슬프다는 이미지를 통해서 언어가 내가 슬프다고 막 목소리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미지를 생산하는 도구로서 항상 언어가 필요할 때도 있다. 그리고 사고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연결함으로써 그 과거에 있은 경험을 탐색하는 과정이 사고다.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엮어서 다시 리마인드, 다시 되새김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의 과정이 바로 생각하는 거다. 생각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 단순하게 자기가 처리하면 단순한 거고, 좀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감정이 있고, 기억력이 더 생생하게 회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지난 강의의 칠판에서도 내가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은 동기부여도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동기부여는 이제 변화를 그러니까 사실 동기부여라면 내가 저런 일을 했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든가, 원한다든가, 또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한다든가 저기 발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액션. 그러니까 이제 일을 저지르느냐 마느냐 할 건가 말 건가, 저 여자나 저 남자를 사랑할 건가 말 건가. 그러니까 그런 잡다한 여러 가지 엮어진 사연들이 있으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학습을 할 때나 통합의 생각을 하고 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명감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부모한테 모든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부모의 사랑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사명감이 있고 그런 거, 애국심도 마찬가지고 또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항상 여기 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변해야 산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렇게 올라타 가지고 변해 가지고 또 좋은 상태를 발전시킨다, 성장한다. 그러면 결국은 내부 동기도 중요하겠지만 외부 동기도 중요하고, 목표, 이 목표라고 해요. B점이 이제 목표가 되겠죠. 목표가 있어야지 동기유발이 잘 되고 변화도 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설득. 자기가 자기를 인정을 하는 그런 거,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강한 또 올바른 자부심에 의해서, 자신감에 의해서 더 목표치를 달성하고 동기부여도 잘 되고 잘 변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에 다 곁들여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꿈을 가지고 산다, 교육을. 우리나라는 이제 좋은 국민성 중에 제일 마지막이, 내가 과거에 우리나라의 좋은 국민성 6가지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성의 좋은 점이 어디 책에나 어디 매스컴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공부함으로써 그게 나오더라고, 저절로. 그러면 생각의 폭이 넓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좋은 국민성 6가지를, 그 중에서 이제 교육이 상당히 두각을 낚이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잘 살아보세요, 인생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그런 그 수단으로서 교육이 중요하고 다 그러긴 그러는데, 내부적으로 자기 자부심을 꼭꼭 이제 풍만하게 유지하려고 하면 꼭 출세하고 성공하고, 성공도 돈으로 성공하는 거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꼭 돈만 자꾸 생각하고 부동산만 자꾸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국민성들이 다 거기에 매달리고 가치관이 좀 왜곡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람은 꿈이나 앞으로 비전이나 청사진이 있어야지 국가나 개인이 잘 살아갈 수 있고, 그날의 의욕을 가지고 생활을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런 이제 부재적인 그런 힘이 보태지지 않으면은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변화한다면 억지로 하는 거고, 저절로 자기가 내부적으로 성찰하고 깨달아가지고 변화를 시킴으로써 조그마한 행복과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생기면은 조금 즐거워진다고, 그나마도. 그래서 꼭 부처님이 병들고 죽고 그런 이제 희로애락 그런 여러 가지를 논하고, 결국은 인생은 열반에 가야 돼 행복을 느끼고 그런다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그 신세대에서는 자기 직업이 있고 하는 일이 있고 애도 길러야 되고 이거 하는 일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가 복잡해지고 변화가 빨리해지고 있어서 그렇게 바로 우리 적당한 노력으로 열반에 갈 수도 없는 거고, 예수님 같이 좋은 일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일을 해야 돼. 땀을 흘려서 가족을 보살피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가 발전되고
진정한 이제 속살이 찐 선진 문화의식. 나 정말 선진 문화의식이 우리나라가 있다는 것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씁니다. 방역을 잘해서 그것이 조금 이제 기회가 포착될 수도 이제 그것을 이제 기회가 왔을 때는 잘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걸 다 붙들어 잡고 그게 이제 넷장을 공부하는 의의가 그런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항상 꿈과 교육은 중요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교육, 자기가 원하는 활동 그리고 자기가 원한다는 것은 거기에 걸맞은 꿈, 작은 꿈이라도 목표치라도 목표의식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면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런 사람은 복이 온다. 복이 저절로 안 옵니다. 그 복자하고 좀 저기 전통적인 복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능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즐거움과 또 그 변화를 유도하고 그리고 조금 탐구를 하는 거죠.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방법이랄지 그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 넷장으로 삽시다.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김상목 원장입니다.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28강을 시작하겠는데요. 그 서브 타이틀은 한국식 넷장의 핵심은 자 잡으십니다. 이것부터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이 중에는 이제 우리 국민성의 좋은 점과 나쁜 점, 한국병하고 좋은 의식구조 각각 6가지씩 강의가 이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이제 자아 자부심에 대해서 또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강론이기 때문에 과거의 강의에서는 전부 다 총론적으로 중요한 것만 주기가 아주 굵은 그런 개념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강론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첫 번째 강론에서는 넷장이란 무엇인가를 했었고 또 이어서 오늘부터서는 이제 강론에 대해서 논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한국병이라는 걸 이제 필두로 해서 쭉 강의가 이어가겠습니다. 이 넷장 개념은 나의 김상목 개인의 경험과 인생관을 터득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 발자취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한 20여 년 동안 하고 나서 한국에 도착한 게 1994, 5년 경이고 조금 더 일찍 시작하면은 1992년 그때 이제 한국에 도착해 보니까 새로운 이제 문화를 접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문화 충격을 좀 느끼고 또 이제 미국의 국민성과 한국의 국민성의 차이점 같은 것이 이제 서로 깨우치고 변화가 생겼으니까 다시 내가 궁리하고 생각해서 다시 또 그런 개념이 또 다시 정립되고 그런 경험을
한 스토리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내가 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내 경험과 공부한 것, 연구한 것에 창조적인 작품이 이제 내 짱으로 삽시다라는 책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내 짱으로 삽시다 이 책인데요. 그런데 이제 한편 1992년 그러니까 벌써 27년 전이죠. 한국에서 뭘 내가 이제 찾아봤냐면은 상당히 의식구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도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모 일간지 두 개의 큰 일간지에 상당히 오랫동안 시리즈로 나가는 이제 기획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타이틀이 전부 다 한국병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병이라는 건 내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여러 학자들이나 집필자들이 신문, 일간신문의 시리즈로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쭉 시리즈로 나간 건데 교묘하게 그 한국병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터득을 하게 됐는데요. 때마침 내가 한국병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동시에 그 당시 김영삼 정부가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한국병을 고치자. 이제 그 타이틀이 나왔는데 제가 거기에 직접 간접으로 기여한 바는 한국병을 고치려고 하면은 자부심을 끌어당기고 올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의식구조 의식계획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영감이 생겼습니다. 과거에 이제 없었던 그런 경험인데 그래서 먼저 강의에서도 소개를 했지만은 그 원어로 영어로 된 책인데 자부심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내가 탐독을 했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그래서 그것을 많이 이제 머릿속에서 응용이 돼 가지고 거기에 자부심이라는 그 커다란 요소 줄기를 내가 잡고 거기에 추가시키는 거, 한국병에 추가시키는데 내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모은 것이 한국병에 한 200가지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잘 했던 것은 먼저의 강의에서도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분류를 잘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27년 전이니까 제 머리가 27년 더 젊었을 때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내 생각들이 반짝반짝 이렇게 그 창조적인 그런 영감이 자꾸 떠올라 가지고 분류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의 값어치는 그 당시에도 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유용성 그리고 창의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런 분류 그러니까 한국의 나쁜 의식구조 6가지의 분류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이제 정신문화가 그동안 27년 동안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는 바인데요. 그래서 공부한 결과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 한국병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의식개혁 이런 타이틀의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뼈대가 돼 가지고 오늘날의 내 짱으로 삽시다 캠페인을 이제
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내용이 좋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우리 개인들의 인생관을 세우고 또 이런 것을 더 발전시키고 하고 정신문화를 더 압축 성장해 가지고 명실공히 정신적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선진국에 도입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강의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 용기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 이거 한다고 강의한다고 해서 누가 강의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익스프레션 표현하고 그런 것이 글 쓰는 사람들의 욕망이지 않습니까? 욕망은 누구나 있는 건데 욕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기 욕망을 펼치는 데 있어서 상대방한테 폐해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욕망을 펼치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우리 인문학계의 또는 정신학계의 작품인데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다른 방도에서 다른 각도에서 발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정신 수준이 자꾸자꾸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책만 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홍보를 해야 되고 알려야 되고 서로 가르침을 받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사회가 자꾸 이어가고 변화를 하면서 자꾸 이제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런 이제 패턴을 많이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의 내장 개념에 이것은 나의 생활이며 나의 경험을 이제 펼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론이 이제 시작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강론의 칠판에 나온 것이 총론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제 결국은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스트레스라는 제가 내과 의사로서 스트레스가 또 전공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스트레스.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우리 내부의 뇌의 구조나 또는 이제 뇌의 기능이 자꾸 이제 자극을 받아서 우리 뇌가 자꾸 발전하고 그런 이제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인데요. 다음 강의에 또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저번에 초기에 있었던 총론에서 강의가 아니고 이 하나하나 지금 한국병 나쁜 의식구조 6가지 거기에서 파생된 누적된 스트레스 의식구조에서 파생된 단점 6가지 단점 6가지 이것을 하나하나 강론 차원에서 풀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강의는 이제 각 조목조목 강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